정오 종합뉴스. (4월 2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억대의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호 당선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의 아들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포상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23개 단체는 봄꽃 만발 희망 가득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늘 하루 평소보다 50여 대 많은 510여 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 운행할 계획입니다.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억대의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한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에게 1,750만 원이 보내졌고 탈북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2,9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경련은 송금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매도 공세와 통합진보당 해체 요구 집회가 한창이던 때로 전경련이 탈북자를 관제 동원한 어버이연합의 자금원으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어버이연합의 자금줄이 전경련, 경우회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탈북자들에게 알바비를 주고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그런데 이들 단체에 그 자금을 대온 것이 대기업들이 모인 전경련과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경악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버이연합 등의 탈북자 집회 알바 동원과 전경련 경우회의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호 당선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오전 울산 북구에 있는 윤 당선인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윤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총선 다음 날인 14일에도 윤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7일에도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 공동체 동행과 여성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과 민주노총 등은 성명을 통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 새누리당 몰표가 나왔던 진주시 수곡면 사전투표함과 관련해서 조사할 계획이 없다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진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진주시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재검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끼리 논의한 바로는 수곡면 사전투표함과 진주시 명성면 사전투표함 개함 과정에서 분류 실수로 표가 뒤섞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의 아들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문당의 간첩으로 몰린 어부 정규용 씨의 아들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정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들 정 씨는 편모스라에서 성장했고 간첩의 자식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는 과거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정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고 금액은 연간 3천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도 이 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관계자는 어제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며 3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 운영팀장도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을 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천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고 MBC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에게 대표직을 제안했을 당시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가 김 대표를 삼고 초려할 때 비례대표 2번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고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달라고 했다는데 라는 질문에 뭐 그런 실제로 나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 당을 이끄는 것이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글쎄요, 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서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은 오늘 이른바 김종인 추대론을 두고 친노 의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당사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 비대위원 중에서도 경선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게 당내 그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는 김 대표 체제로 가는 게 좋다가 다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당연히 경선을 해야 된다. 이게 다수면 경선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여간 모두 순리대로 해야지 이걸 갖다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자가 있으면 경선을 하는 거고 예. 또 당내 다수가 김 대표께서 계속 맡았으면 좋겠다면 하는 거지만은 무리하게 할 상도 아니고 또 그렇게 대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대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예. 또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서 예.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순리에 따라서 해야지. 초기에 이런 문제로 당연히 또 많이 논란이 커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것 순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은 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꼭 굳이 친노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문재인 대표나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다수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표님하고도 계속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서로 논의를 계속 해오고 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문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추대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 당에 오늘 비대위에서 전당대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전당대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당대 날짜도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후보에 출마하실 분들도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 대표 체제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의견을 내서 이것이 조금씩 좁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갈지 뭐 추대로 갈지 이런 것들조차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선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꼭 당의 뭐 다수가 그러니까 무슨 김 대표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요. 다수가 그냥 김 대표께서 계속해서 대표 좀 맡는 게 좋겠다라고 또 다수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누구든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오해하는 게 마치 추대를 해달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요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오해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최덕규 후보 측 인사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최 후보 측이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후보와 김 후보 사이에 사전 협의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규약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별도 승리수당과 FA 사전 접촉 등 규약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O는 지난 1월 별도 승리수당을 챙기는 구단에 다음 연도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이나 소시지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하던 식육 가공 제품의 고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의 냉장, 냉동 표시도 명확히 적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만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제조일자, 보관 방법 등 필요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넉 달 만에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어제보다 0.19% 내린 달러당 6.4579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5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